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도대체 1만원 언제 가는 건가?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상승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상승은 언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가격이 만원까지 상승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XRP 만원 상승 언제 이루어질까요?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언제쯤 XRP 만원 갈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서 의견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XRP 홀더들이 가장 듣기 싫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무려 4천만 XRP, 한화로 55억이 넘는 물량이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이체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업비트 공식 입장은 단 한 줄이었고, 해킹은 아닙니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왜 옮겼는지, 어디로 보낸 건지, 어떤 이유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해킹은 아니다, 이런 말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단순한 이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신뢰라는 단어에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 신뢰의 뿌리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체 자체가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커뮤니티에서 먼저 포착이 됐고요. 업비트 소유로 추정되는 콜드월렛에서 4천만 XRP가 정체불명의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가 되면서 SNS랑 투자자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해킹이 아니라면 그 많은 XRP는 왜 빠져나갔죠? 장외 거래라도 했다면 그걸 왜 말을 안 하는 거죠? 내부 이동이면 그냥 공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물음과 질문에 대해서 업비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냥 말 없는 거래소, 이 한 단어가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XRP는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된 이후부터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붙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의문 이체 자체가 투자 심리를 단칼에 꺾어버리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은 XRP의 가치가 아니라 이걸 들고 있는 거래소 업비트를 믿어도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XRP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코인의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고요.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이상 징후도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거래소의 소통 방식에 있는데요. 설령 내부 지갑 간의 이동이다라고 하더라도 보안 유지 목적의 재배치입니다. 혹은 기관 블록딜의 일환으로서 이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 줄만이라도 먼저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기술적인 지지선이 무너졌는지, 두 번째로 온체인상으로 고래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세 번째로 다른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는가. 현재 XRP 가격은 3,000원 선에서 회복한 상황에서 지난 하락 시에 2,600원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내게 된다면 지금은 오히려 과잉 공포 속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2,600원 지지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2,100원 구간까지는 추가 하락이 열려있기 때문에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숫자랑 흐름으로 판단하는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고래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이후부터 XRP 고래들의 자금 이동 자체가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쉽게 말씀드려서 큰손 투자자들이 XRP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약 4억 2천만 개 정도의 XRP가 고래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러로 환산하자면 약 9억 달러 이상이 XRP 매입에 투입이 된 셈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런 흐름들이 과거 XRP가 400% 이상 급등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거래소 쪽 수급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XRP의 거래소 유출 흐름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고, 특히 바이낸스랑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약 6억 XRP가 외부로 이동한 것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자 매도나 자금 이탈이 아니라 중장기 보관 목적의 지갑 이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즉 시장이 불안해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요, 투자자들이 직접 보관하거나 리밸런싱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점은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재 크립토컨트, 쟁글, 트레이딩뷰 이런 곳에서 확인된 바로는 현재 XRP 관련해가지고 다른 거래소의 급격한 자금 이탈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드리자면 지금 XRP 시장은 단기 하락이라거나 외부 공포와는 다르게 고래들이 천천히 자산을 축적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이 특정 거래소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용 기반 확장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큰손들이 포지션을 다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뉴스보다는 숫자를, 감정보다는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결국에 이번 이슈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코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인을 보관하는 구조가 안전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인 거고, 신뢰는 단숨에 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줄짜리 소통으로도 충분히 균열 자체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업비트의 후속 대응, XRP 온체인 수급 변화,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전 전략까지 계속 추적해가지고 후속 영상 통해서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리플이 미국 SEC와의 법적인 분쟁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XRP를 둘러싼 제도권 진입 시나리오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XRP 현물 ETF도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TF 스토어 CEO는 블랙록의 XRP ETF 참여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고, ETF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도 비트코인은 달러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면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중국의 세상이 됐을 거라고 언급을 남겼고요. 이거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미국 내부 암호화폐 정책이 산업 전략 경쟁의 무대에 올랐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어요. 하루 만에 11,770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는데요. 특히 코인베이스에서만 약 8,700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면서 고래들의 매집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했는데 고래는 사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고, ETF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까지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일주일 동안 1조 7,800억이 들어왔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하루 만에 1,000억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가격은 조용한데 돈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와중에 월가의 유명 자산운용사 리플 에델만 측에서는 이젠 투자 포트폴리오의 40%를 암호화폐에 할당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남겼어요. 4년 전만 해도 1%만 담으라고 했었던 입장에서 상당히 크게 변화했죠.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기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흥미로운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의 거래소 유출입 규모가 연평균보다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 알트코인 상승 전에 나타났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고, 도미넌스 흐름도 과거 알트 시즌 직전 패턴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나 세이코인, 온도코인, 무브먼트코인,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수천 개 정도의 신규 스테이블코인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남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실질적인 발행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USDT 테더라거나 USDC 서클 같은 이런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남겼고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발언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전 니어 재단 개발자가 XRP 커뮤니티는 마치 종교와도 같다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XRP 커뮤니티가 언젠가 XRP가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신념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다른 코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을 남겼고, 이런 발언들이 다소 도발적이지만요,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오히려 또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을 반대로 반증하는 언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요, 안에서는 이런 큰 자금들, 정책 흐름들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성일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도대체 10,000원 언제 가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말 중요하지만 상승하는 시기, 찾아오는 구간들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절대로 위험한 건요, 이런 가격을 스스로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0,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무조건 들고 있을 거다, 내가 팔 가격은 10,000원이다 라고 정해뒀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상승 랠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찾아와도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표 가격을 10,000원으로 정해버리면은 9,900원까지 상승하고 또 하락장 와요. 이런 확률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10,000원이라는 가격보다 더 아래 구간에 상승 후에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팔고 싶은 가격과 내가 실제로 팔아야 될 가격의 차이는 분명하다라는 거고, 누구나 팔고 싶은 가격은 오랫동안 보유했고, 또 그동안 시간, 스트레스, 모든 것들 고려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팔고 싶은 가격까지 보유하고 싶은 개인분들 정말 많죠.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개인분들 어때요? 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 자체가 현재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냉정한 타점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가격이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간혹 문의 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XRP 10,000원 언제 갈까요? 10만 원은 언제 갈까요? 5년 보유하면 $100 넘어가겠죠.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에는 가끔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전 전고점이었던 4,900원 돌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도 타점이 크게 찾아왔던 상황인 거고, 누군가는 그 구간에서 대량 매도, 수익 실현, 본전 탈출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이어진 게 현실적인 투자시장 XRP 흐름입니다.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거 구분하시는 현명한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